안녕하세요. 벚꽃을 보면서 마시기 좋은 와인은 뭘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크닉 바구니에 넣기 좋은 봄 와인 스트리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차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 두 번째, 와인마다 적정 온도가 있나요? 세 번째, 마리아주는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추천하고 싶은 와인. 다섯째, Q&A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천 서적은 퇴사는 하고 싶지만 여전히 와인은 마시고 싶어. 퇴사는 하고 싶지만 와인은 마시고 싶어. 와인 바이블, 와인 폴리 총 4권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 바이블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와인마다 적정 온도가 있나요? 모든 와인이 한 가지 온도에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레드 와인, 로제 혹은 화이트 와인, 디저트 혹은 주정 강화 와인, 스파클링, 그리고 샴페인 와인 총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온도가 무조건 절대적인 온도는 아니지만 최소 4도, 최대 18도를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와인이 맛이 죽거나 그 이상 온도가 되면 와인이 산화되는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바디 와인 혹은 풀바디는 아니지만 미들, 라이트 바디 와인,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14도에서 18도가 가장 좋고요. 지금 같은 날씨에 냉장고보다는 상온에 두는 게 가장 좋죠. 두 번째, 로제와 화이트 와인은 최소 8도에서 최대 13도에 맞춰진 게 좋지만 이 와인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한 5분에서 10분 두거나 실외에 햇빛 들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디저트 그리고 주정 강화 와인은 최소 8도에서 최대 11도가 좋은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와인 온도가 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 스파클링 앤 샴페인 와인은 상온에 두는 것보다 차갑게 칠링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물에 담가 놓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최소 20분 이상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햇빛을 쬐지 않는 것이고요. 냉동실에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속도로 냉동이 됐다가 해동이 되면서 와인의 맛이 변질되거나 꽝꽝 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 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넣어놓은 걸 잃어버려서 와인이 팽창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내가 칠링을 시키거나 차갑게 만들고 싶다고 해도 절대로 냉동실에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보울이나 어떤 큰 접시에 넣은 상태로 칠링하신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와인마다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온도는 와인에게 좋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온도도 와인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주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극단적인 맛은 피하기. 두 번째, 식초가 들어간 음식은 피하기. 세 번째, 레드앤 고기, 화이트앤 해산물. 네 번째, 디저트 와인은 안주 없이 마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하는 극단적인 맛은 가급적이면 피하세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주거리, 간식거리 중에 하나가 떡볶이가 있는데 떡볶이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매운맛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아주 혀가 아릴 정도로 매운 떡볶이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주, 음식에는 어떤 와인이든 마리아주를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마리아주는 프랑스어로 결혼, 완벽한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와인과 음식이 조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맛을 내야지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뛰어나서 다른 것을 죽이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극단적인 맛은 와인의 맛을 가리거나 와인이 음식 맛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혀가 마비되어 맛을 느끼기 어렵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단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마시기 부담스럽고 굳이 이거랑 같이 먹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식초가 들어간 혹은 식초를 베이스로 한 음식들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의 맛과 향을 죽이기 때문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식초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 와인이 좀비가 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만큼 와인이 가진 본연의 향, 맛, 그다음 풍미를 다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 탄산수 혹은 막 우유
같은 걸로 입안을 손바닥을 씻으려고 해도 살아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식초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식초가 베이스로 된 소스는 피하는 것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중요합니다. 마리아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을 해보면 외국 음식, 그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소개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뭘 페어링을 해야 될지, 어떤 게 내가 마시려는 와인과 마리아주를 이룰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 중의 기초, 고기에는 레드, 해산물에는 화이트, 그리고 가끔씩 로제 와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로제는 저는 웬만한 것들, 그러니까 맛이 강하지 않고 약한 것들에 다 어울린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너무 기름지지 않거나 너무 달거나 극단적이거나 너무 오일리하지만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왜 고기에는 레드 와인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고기의 기름진 맛과 레드 와인에서 가지고 있는 타닌이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완을 이루기 때문이고, 화이트 와인과 해산물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화이트 와인의 산미가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비린 맛을 잡아주고 순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고기에는 레드 와인이 좋고 해산물에는 무조건 화이트 와인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내 입맛에 더 잘 맞거나 내가 더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그냥 기초, 이런 내용도 있다, 참고할 내용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로제 와인을 마셨을 때 안에 크림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 다음에 와플과 같이 먹었는데요. 와플도 가장 기본이 되는 플레인, 약간의 생크림과 사과잼이 들어간 가장 기본 라인업을 먹었을 때도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렇듯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좀 즐겨 마시는 조합을 찾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어느 블로그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내 입맛에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리아주 없이 디저트 와인 혹은 주정 강화 와인을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람마다 먹고 싶은 디저트, 좋아하는 디저트는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저트에는 무조건 이거다 라는 건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차라리 디저트 와인 혹은 주정 강화 와인이 가지고 있는 단맛, 풍미, 향을 즐겨보는 걸 저는 차라리 추천을 합니다. 아니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팬케이크나 와플,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와플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와플과 로제 와인 먹었을 때 정말 좋았고, 크림이 들어가지 않는 약간 맛이 약한 그런 빵과 프랑스에서 나온 클랑드 엠버 와인을 먹었을 때도 꽤 괜찮은 조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떡도 너무 좋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았지만 너무 기름지고 너무 단맛 때문에 단맛이 더 부각되기는커녕 오히려 둘 다 좀 싸우는 느낌이 강해서 호떡은 저는 별로 추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맛은 피하는 게 좋고 레드엔 고기, 화이트엔 해산물, 이 기초를 기억해 두세요. 디저트 와인은 안주 없이 본인의 맛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는 추천하고 싶은 와인으로 스페인 토레스에서 만든 비냐 에스메랄다, 빈티지는 19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와인은 비냐 에스메랄다 빈티지 19년이고요. 보시다시피 코르크가 있는 와인이 아니라 와인 코르크가 없고 스크류 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너나 호일 커터가 따로 필요 없는 와인입니다. 가격대도 정말 착하고 빈티지가 아직 어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차갑게 칠링해서 마셔보시는 분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굉장히 밝은 노란색입니다. 굉장히 투명한 화이트에 좀 더 가깝고요. 굉장히 플로럴 꽃향과 그 다음에 약간 오일리한 냄새가 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부주가 조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칠링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되게 뭔가 깔끔하고 보기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제일 먼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인애플 향과 달듯 말듯한 망고 향도 좀 나고 있고요. 산미가 적당히 있습니다. 이게 너무 투머치하지 않고 너무 없는 것도 아닌 중간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안에 침샘을 자극해서 계속 침이 나오고, 피니쉬는 거의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몽동기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밸런스가 꽤 괜찮지만
약간 너무 드라이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달지도 않은 약간 그 중간의 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크닉 가서 뭐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아니면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디저트 먹을 때도 괜찮은 페어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뒷맛 그리고 와인이 가진 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약간 오일리한 기름진 맛이 좀 있긴 하지만 부담되거나 과하거나 너무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없고요. 오히려 음식과 먹을 때 그런 오일리와 향들이 조화를 이루게 굉장히 좋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마리아주가 없이 이 와인만 그냥 마신 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눠도 정말 좋은 궁합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건 안주 없이 마시기에도 꽤 괜찮은 와인입니다. 무엇보다 색깔이 투명하고 밝아서 전 그게 제일 가장 마음에 드네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올라올 제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아쉽지만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벚꽃이 정말 이쁘게 폈는데요. 그리고 아쉽게도 벚꽃이 점점 지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이 다 져서 아쉬움이 더 커지기 전에 피크닉 가방을 들고 지인분, 연인 혹은 친구분들과 함께 비냐 에스메랄다를 가방에 넣고 와인 한잔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